안녕하세요. 고향 일산 지역의 방문 요양 전문 업체인 아들딸 제가 방문 서비스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방문 요양을 하다 보면 보호자분들이 하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나요? 하는 것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방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알려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는 방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 내용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는 1등급과 2등급 어르신의 제공 서비스 예시, 세 번째로는 3등급과 4등급 어르신 제공 서비스 예시를 들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5등급 치매 어르신의 제공 서비스 예시, 다섯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 주기와 횟수 예시,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방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서비스 제공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계신 댁으로 사전에 약속한 요일과 시간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 서비스 제공 내용을 좀 알아보면요. 크게 일반 방문 요양과 치매 방문 요양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반 방문 요양은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으로 나눠지고요. 신체활동 지원이라 하면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 위생활동, 쇠술한다든지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등이고요. 그 다음에 몸단장, 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그 다음에 체위 변경, 그다음에 이동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나 이동변기 사용, 기저귀 교체 등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 기능 활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란 무엇이냐? 수급자의 어르신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그 다음에 세탁하기, 식사 준비하기, 설거지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출을 동행하는 겁니다. 시장 보기, 산책하기, 물품 구매, 관공서 방문할 때, 병원 이용할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서 지원이라는 것은 말벗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는 의사소통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매 방문 요양은 인지활동 지원인데요. 치매 등급만 해당되고요. 회상 훈련이라든가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입니다. 수급자와 함께 청소하기, 옷 깨기, 요리하기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 법규에서는 수급자, 그러니까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갖다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입니다. 만약에 어머님이 수급자인데 아들의 식사를 준비해 달라든지 아들 빨래를 해달라든가 또 아들 방을 청소해 달라든가 또는 애완동물의 목욕을 시키라든가 또는 뭐 대소변 관리해 달라는 것은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인데요. 만약에 뭐 시골이라 그러면은 뭐 농사를 짓는데 도와달라거나 또는 가게를 봐달라거나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밖에 수급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1, 2등급 어르신 제공 서비스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시라고 하면 이거 정형화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1, 2등급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예시를 들어드린다는 걸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 2등급이라고 하시면 1, 2등급의 신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1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침대에 누워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태가 1등급이시고요. 2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는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그래도 윗몸 정도는 일으킬 수 있는 그 정도 상태가 1, 2등급입니다. 따라서 1, 2등급에는 많은 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됩니다. 크게 나눠서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신체활동 지원으로 신체 청결 유지를 위해서 세면하기, 양치질하기, 면도하기, 머리 감기, 몸 씻기를 갖다가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옷 갈아입히기, 옷 갈아입혀드리는 겁니다. 손팔도 깎아드리고 머리 단장해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 도와드리기는
씻기 쉽고 삼키기 쉬운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가 없으시고 삼키기 어렵기 때문에 씻기 쉽고 삼키기 쉽게 식사를 준비해 두고, 또 식사도 직접 못하시면 직접 떠먹여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삼킬 수 있도록 또 도움도 제공합니다. 다음은 이동도움인데요. 누워 계신 상황에서 그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을 해갖고 다시 또 휠체어에 앉아 계시면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동하기 도움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체위 변경이 있는데 계속 누워 계시니까 주기적인 체위 변경을 통한 혈액순환 및 욕창을 발생을 예방을 해야 되고요. 또 가만히 계시면 정말 관절이 굳어지기 때문에 관절 구축 예방 운동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뇨 배변 도움도 드려야 되는데요. 간이변기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배뇨 배변 후에 뒤처리를 한다거나 또는 기저귀를 교환하고 피부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인데요. 어르신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그 다음에 빨래해주기, 식사 준비해주기, 설거지 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 지원으로는 말벗하고 격려를 해드리고, 또는 의사소통 도움, 발음 연습을 한다거나 필담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신체활동 지원은 시간 제한 없음 이렇게 써 있고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90분 이내, 정서 지원은 60분 이렇게 써 있는데요. 1, 2등급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시간 240분까지 서비스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4시간 동안 신체활동 지원은 4시간 동안 다 240분을 써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240분 중에서 90분 이내로만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서 지원은 60분 이내로만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40분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어르신 댁에 가서 청소하고 세탁하고 식사 준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지 말고 가능한 한 신체활동 지원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나머지 시간 동안 또는 이러한 시간 이내에만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나 정서 지원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3, 4등급 어르신 제공 서비스 예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4등급이라 하시면 3등급 같은 경우는 걷기는 하시지만 부축을 해야지만이 걷는 상태고요. 4등급 같은 경우는 지팡이 같은 걸 갖고 거동을 하시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신체활동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체 청결 유지, 머리 감기 준비와 도움, 몸 씻기 도움 제공입니다. 아까 1, 2등급에서는 머리 감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머리 감기 준비와 도움 제공입니다. 그 다음에 몸단장 같은 경우도 옷 갈아입기, 지켜보기와 지도입니다. 옷 갈아입혀드리는 게 아니고 지켜보고 지도해드리고 손발톱 깎기 도움해드리고 머리 단장 도움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식사 도와드리기, 균형 잡힌 식사 도움, 식사를 지켜보며 도움, 수저, 포크 등 사용 연습 지도, 또 이동하실 때는 낙상 예방을 위해서 보행기나 지평을 이용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이동 시 낙상하지 않도록 부축 도움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위 변경하는 것도 스스로 몸 체위 변경하는 걸 지켜보기 지도를 하고 관절 구축 예방 운동을 지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배뇨 배변 도움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 지켜보고 관련 도움을 제공하고요. 또는 규칙적인 배변 훈련하기와 배변 도움입니다.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것을 다 해드렸는데 3, 4등급 같은 경우는 다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할 수 있게 지켜보기와 지도를 하고 어떤 위험한 낙상 같은 걸 예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안 움직이시면 계속 또 몸이 굳어지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이나 정서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등급 치매 어르신의 제공 서비스를 예시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목을 보면 인지작업 활동 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120분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항목이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항목이 인지작업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4등급과는 달리 신체적으로는 별 무리가 없으신 겁니다. 걷거나 활동하는 데 별 무리가 없으신데 정신적으로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이기 때문에 신체활동 지원보다는 이런 인지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이 더 중요해서, 그래서 이러한 5등급 어르신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이라고 따로 불러서 이러한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에 대해서 제공 서비스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자극 활동을 60분을 해야 되는데요. 5등급 어르신 같은 경우에 서비스 제공 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 120분에서 180분입니다. 그 중에 60분은 꼭 인지자극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인지자극 활동이라고 하면 지필활동, 시간이나 장소, 날짜 기억하기, 사물 기억하기, 숫자 계산하기 등이 있고요. 수공예 활동으로는 색연필 등을 이용한 그리기, 종이 등을 이용한 만들기, 회상 활동으로는 과거 사진, 사물을 이용한 과거의 기억을 하고 경험을 이야기하기, 규칙 게임으로는 손과 팔, 발 등을 이용한 공놀이 등의 신체 활동이 있고요. 감각 활동으로는 가족 사진 보기, 물건 만지기, 노래 듣기, 냄새 맡기 등 감각 훈련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인데요. 일상생활하면서 같이 하는 옷 입기, 양치질하기, 세수하기, 몸 씻기, 집안 청소하기, 빨래 개기, 화분 관리하기, 식사 준비하기, 식탁 차리기, 가족에게 전화하기. 치매 어르신은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약 복용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후 뒤처리하기, 걷기, 산책하기, 스트레칭 등 일상생활을 함께하기 훈련입니다. 왜 훈련이냐 하면 빨래 개기를 한다고 하면 요양보호사님이 해드리는 게 아니고 어르신이 같이 빨래를 개는 겁니다. 집안 청소를 한다 그래도 같이 청소를 하는 거고요. 어르신이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지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식사 준비 같이 하기, 식탁 차리기. 네, 역시 이것도 어르신의 어떤 치매의 등급이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런 난이도를 조정해서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상당히 항목이 많죠.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매일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인지자극 활동 같은 경우도 하루는 숫자 계산하기, 하루는 색연필 동양 그리기, 하루는 회상활동, 하루는 규칙게임, 하루는 감각 활동도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그 인지자극 활동을 갖다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도 모든 것을 다 하루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식사 준비는 매일 할 수도 있고, 뭐 빨래 같은 거 일주일에 3번이면 그때 할 때마다 제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등급 치매 어르신의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은 치매 전문 교육을 수료한 요양보호사만이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는 것 갖다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제공 주기와 횟수 예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서비스 내용이 상당히 다양해져. 그러한 서비스를 하루에 다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에도 못할 겁니다. 근데 어르신한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일주일에서 5일에서 6일 기준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주기와 횟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야지만이 하루에 3시간 또는 4시간 동안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목욕이나 머리 감기도 손팔톱 깎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 세탁, 집안 정리정리, 산책하기는 매일 청소해드리면 청소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일주일에 한 2에서 3회 정도 하고요. 그 다음 식사 준비 및 식사 도와드리기, 설거지는 매일 해드려야 되죠. 최소 한 끼 정도 식사는 좀 제공해드려야 되니까 1회 정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신다. 그럴 때 휠체어 또는 부축 도움, 체위 변경, 화장실 이용도, 말법이 격려는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신다거나 또는 외출을 할 때 같이 동행을 하고요. 또 시장을 보신다거나 관공서 방문 등 동행하는 거는 월 2, 3회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완하여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별 서비스 제공은
제가 예시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준적인 자료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을 갖다가 바탕으로 또 여러 자료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이 내용을 표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뭐 하면서 요양보호사님한테 왜 이런 서비스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좀 안 되고요. 실제로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는 어르신의 신체 상태, 거동이 어느 정도 불편하신지 또는 시력이 어떠신지 또는 활동적이신지 어르신이 내성적이신지 또는 거주 형태가 독거 어머님인지 독거 아버님인지 부부가 같이 거주하시는데 어머님이 수급자인지 또는 아버님이 수급자인지 또는 가족이 같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특별한 서비스 내용이 있는지 만일 어르신이 나는 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산책을 좀 매일 하고 싶어 뭐 이런 또 내용이 있으신지 또는 보호자가 지원 여부를 하는지 보호자가 좀 가까이 계시던지 해서 반찬 같은 걸 해드리거나 또는 수시로 와서 돌봐드리는지에 따라 갖고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과 보호자와 방문요양센터가 같이 만나서 어떠한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지 사전에 협의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선정해서 방문요양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은 이런 예시 내용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방문요양 관련해서 더 다양하고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www.아들딸서비스.com/37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들딸 제가방문 서비스는 고향과 일산, 파주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등급 신청을 하신다거나 방문요양, 치매 돌봄 서비스, 가족요양 관련해서 전화나 문자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들딸 제가 방문 서비스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